검찰은 동네 북. 자, 어제 검찰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했던 그 패스트트랙 재판 항소를 결국 포기했습니다. 이로써 나경원 의원과 송원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6명 전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는 걸 이제 확정하게 된 거죠. 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항소 포기를 또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치 검찰의 후한무치한 결정이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자, 의원직이 유지된 현역 의원들 누구 있는지 그래픽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윤한홍 의원, 김정재 의원, 이만희 의원, 이철규 의원이 모두 다 어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의원직 유지가 확정된 의원들 6명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왜 항소 포기했는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죠. 일단 사건 발생 6년이 지난 만큼 너무 길어진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고, 그리고 또 하나 범행 전반에 유죄가 선고됐고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가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구형량은 굉장히 셌었습니다. 피선거권 박탈과 의원직이 박탈되는 그런 징역형을 선고해달라 했지만 의원직 유지가 되는 수준의 벌금형이 1심에서 내려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 포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난번 대장동 일당의 항소 포기와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계산 이런 것들 때문에 포기했다라는 어떤 전망도 해설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계 변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복잡하게 정치적 배경을 따질 필요 없이요. 네. 그때 대장동 항소와 관련해서도 민주당 쪽에서 얘기했던 건 대검 예규인 검찰의 구형 및 상소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서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납득할 만하다였습니다. 당시에는 납득할 만했고.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예규 기준에 비추어도 항소를 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늘 그 기준 하에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네. 이 사건의 같은 경우에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일괄 벌금형으로 선고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1심 재판장은 범죄의 중대성에 대해서 엄히 꾸짖으면서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양형에 심각하게 부당한 결정과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네. 그 얘기에 비추어서 당연히 항소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검찰이 고려하지 않아도 될 정치적 상황을 왜 고려해서 항소 포기 이유로 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다른 정치적 배경 다 빼고요. 검찰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기준에 의해서 하면 됩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다만 불필요하게 피고인들이 1심에서 무죄받은 사안들을 기계적 항소를 하는 것은 자제하자, 이런 입장은 갖고는 있지만 네. 적어도 이런 분명히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돼 있고 네.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킨 이 행위에 대해서 엄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면 그 기준에 따라서 항소하는 게 맞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조계 변호사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이번 검찰의 패스트트랙 재판 항소 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때와는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김용민 의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이 나경원 사건에 대해 항소 포기했다고 한다. 검사들이 입장을 내는지 그리고 사퇴도 불사하는지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을 자신의 SNS에 썼습니다. 굉장히 비판하는 거죠. 그리고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 역시 정치 검찰임을 자백한 거다라면서 대장동 때와는 판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장동 사건 검찰이 항소 포기했을 때는 그때는 맞았다라는 입장. 이번에 패스트트랙 사건 포기 때는 아니다. 이거 잘못됐다. 항소 포기는 스스로 정치 검찰임을 자백한 것이다라면서 아주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내고 있습니다. 법조계 입장 한번 볼까요?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항소 자제 발언을 의식한 결정이다라는 의견도 있고, 함부로 항소 안 한다는 논리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검사 출신의 김관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네. 검찰이 가장 정치적인 검찰, 네. 검찰 자체를 요구하면 안 돼요. 검찰 수뇌부를 요구해야죠. 네. 검찰 수뇌부가 가장 정치적인 검찰이
바로 이재명 정부에서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대장동 항소폭이 당연히 항소해야죠. 네. 이 사건 당연히 항소해야죠. 네. 애교를 할지 기준에 의하면. 네. 근데 정치적 고려해서 안 한 거잖아요. 네. 정치적 수뇌부가 이건 굉장히 정치화돼 있는 거예요. 그 여기다 이제 비판을 해야 하고. 근데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치 경찰의 후한 무치한 결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여기에 이제 정치 검찰이라고 하지 말고 정치 검찰 수뇌부의 후한 무치한 결정이라고 얘기하는 거 맞죠? 근데 이 정치 검찰 수뇌부를 누가 임명했습니까? 이 결정권이 누구에 있죠? 대검 차장 있잖아요. 네. 중앙지검장 있잖아요. 중앙지검장이 누구죠? 대검에서 반부패반장 하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하게 했던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럼 결과적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한 검찰 수뇌부가 정치적 결정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김용민 의원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번도 사퇴하고 뭐 입장을 내는지 두고 보겠다 하는데 지난번 입장 냈을 때 뭐라고 했죠? 항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검사장에서 평가적으로 강등해야 한다고 해놓고 그럼 이번에는 또 입장 내는지 두고 보겠다는 것은 항명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이게 모순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권에서 임명한 정치 검찰이 이런 결정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정치 검찰을 비판하는 것은 임명이 잘못됐다는 얘기밖에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